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세복에 있습니다. 세복애들. 그리고 김종인 팀, 김종인 사단이다라고 불리는 김재섭 등등은 언제든지 이 반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TV입니다. 시대의 정치인의 어긋난 행태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준석.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정치적으로든 어디든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 하나 살고자 거짓을 늘어놓고 또는 안 될 말까지 안 될 짓까지 하는 모습에 그 누구가 따르겠냐 묻고 싶습니다. 드라마틱한 정치사를 이준석의 입으로, 이준석의 행태로 볼 수 있어서 나름의 재미도 있지만요. 이제 그만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여론 조작의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 라면서 이준석과 김종인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죠. 이준석 빨리 소환해서 피해자 전환하고 조금 그 전에 이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제 증거 인멸을 좀 차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이준석과 원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라고 제가 평가를 드렸죠. 장거 끝에 악수를 둔다고 훈수를 두면서 정치 세일즈를 하던 그 명태균 씨가 정작 본인의 사건에서는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김소연 변호사를 사임하면서 용산에게 이제 이준석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 판단이 이 명태균 씨가 이준석을 미래의 권력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화영과 김만배처럼 본인을 구명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태균 씨도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죠.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다음날 14일날, 그러니까 15일날 구속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창원지검이 구속기간 연장을 할 방침을 보였습니다. 이게 공천 개입 부분에 이준석과 김종인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에 조금 더 확대돼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명태균이 팀 김종인,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을 선택했다라고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준석의 이런 이게 폭로전 이어가면서 되든 안 되든 윤석열 대통령을 스크러치 내기 위해서 꽤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바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정진석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이 이상한 공천을 좀 했다라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같이 이루어졌죠. 이 재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지방선거의 공관위원 제8회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장은 정진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김영삼에 관련된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준석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화제 전환을 한 거죠. 지방선거에. 그러면서 여기에 정진석이 지금 현재 용산에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있으니까 요거 갖다 붙여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정황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 생각으로 뇌피셜이죠. 뇌피셜. 본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게 몇 개 있다 이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내 사람들을 좀 빼려고 했다. 이거는 증거인멸,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개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우니까 자기 사람을 뺀 것이 아닌가라는데, 정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관위원회 하태경도 있고 김용태도 있고 김재섭도 있고 이현주도 있고 심지어 정미경까지 있었다라는 건 이준석이 말하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이제 본인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 모드로 자꾸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면요. 대선 기간에, 그러니까 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본인의 플랜에 어긋난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꽤나 끈끈한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이준석이 밀었다라고 보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의 후보가 됐다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준석의 플랜대로 다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이준석과 계속 부딪히는 이 앙심이 꽉 찼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준석의 이 여론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슨 이유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 어긋났기 때문에 제대로 똥칠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이 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던 그 시기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입니다. 짧게 있었죠. 짧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서 정말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당인들에게 진짜 심하게 가슴 아리를 하게 만들었었죠. 이때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뚱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와 정치적 갈등이 사실상 그때는 큰 이슈였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밥상 없는 짓을 당대표라는 사람이 했으니, 그때 왜 그랬냐를 보니까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준석의 입맛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대위 해체를 주장하고 이준석이 굉장히 똥치를 합니다. 양두구육 발언도 이때죠. 그러니까 윤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핵관들을 심고 싶은데 윤핵관과의 그런 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핵관들보다 윤핵관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중진들이 많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끌고 오는데 꽤나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지션이 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불만을 갖고 선대위 해체까지 끌어냅니다. 결국은 초반에 만들었던 그 선대위 해체시켰습니다. 제대로 똥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잊을 수 없는 양두구육까지 발언을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있으면서 일부 공천에 불공정하다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 창원에 김영선 후보 공천을 둘러싸서도 사실 이준석이 특정 인사를 밀어줬다라는 의혹이 당내에서 제기되기도 했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 그때의 당내에서 제기됐던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짓가댕이를 잡고 지금 제대로 좀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 반발 장난 아니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요, 이준석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공식적으로 좀 표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 터집니다. 2013년에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20차례 이상인데 사실 증거가 확보된 건 2차례 정도로 검찰에서 인정할 증거. 그래서 이 2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022년 초에 불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받고 난리를 부렸죠. 이준석이 이거를 전략적 봉쇄수를 쓰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상납이 있었던 게 맞아.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로 이제 성상납에 대해서 성매매 특별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못하고, 이준석이 성상납이 있었는데 이쪽 진영에 이제 명예훼손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거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자료들 보면요, 밴드비 뭐 10만원, 옆에 이제 여성 앉히는 비 얼마, 2차 50만원, 증거 꽉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그 성을 제공했던 곳과 성을 제공받았던 곳 두 사람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성을 접대했다라고 지목됐던 여성이 성접대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이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죠. 그런데 검찰 그 내용을 보면요, 불기소 그 내용을 보면 7억 각서,
이준석이 새벽 1시에 대전에 김철근한테 내려꽂혀서 성상납 무마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7억 각서는 성접대 이제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되지만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다 라는 거죠. 이준석 이 더티한 부분 평생 못 벗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윤리위에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당원권 6개월 징계가 내려지면서 이제 당대표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윤핵관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내가 피해자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권성동, 장제원 정확하게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의도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멀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맨날 윤핵관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을 하니까. 그때 비대위로 전환될 때 이준석이 뭐 가처분 신청하면서 주호영 비대위 박살냈죠. 그러고 정진석 비대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적 대응하고 사실 당대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당을 스크러치 내는 건 참 유일무이했죠. 사실상 뭐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 혁신적이다,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이 막 나왔는데 이 당대표 시절에 보였던 그런 구태 정치 그리고 약간 이런 혼탁한 정치 때문에 지지층도 조금 많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준석이 공은 또 갖고 싶어가지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는 내가 승리에 기여했다. 이거는 내가 승리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전국 단위 선거 2개를,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 이거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김종인과 나뿐이다 라면서 자기가 이제 선거의 신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때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 나 빙다리 핫바지 당대표였어. 나는 허수아비 당대표였고, 재보궐선거에는 윤상현 공관위가, 지방선거에는 정진석 공관위가 다 했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발을 뺐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전략을 수정해가지고는 이제 폭로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몰락을 자초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갈등이다. 정치인들 간에 뭔 정치적으로 이제 갈등을 잇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벽히 개인적인 사감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충을 이루는 거니까 이준석의 정치 행보가 신뢰라든지 뭐 든든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논란으로 이 스스로 평가절하를 받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뭐였냐면, 이준석이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에 누구를 넣고 싶었냐면 김종인을 넣으려고 그렇게 가출을 하고 난리를 부렸다라는 겁니다. 자, 대선 초반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선대위를 딱 구성하고 이제 크게 구성하면서 각각 파트에 일을 줬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본인이 뭐 홍보 쪽에 맡고 싶고 돈 되는 자리에 맡고 싶고 막 본인이 조금 막 얼굴이 더 나오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데 후보가 부각되는 전략을 가니까 이준석의 불만인 거예요. 사실상 대선에서 후보가 부각이 돼야지 뭐 밑에 있는 당대표가 얼굴이 자꾸 나오는 거 국민이 원합니까? 그게 선대위에서 바른 길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본인이 부각되는 거. 근데 부각되지 못하니까 윤핵관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온몸 짓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선대위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고 이준석이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해가지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때 이제 김기현이 찾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준석이 다시 선대위로 복귀를 하죠. 복귀할 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김종인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팀을 선언하고 갔다라는데, 이때 상황 보면 정말 국민들 가슴 쳤습니다. 이때 김종인이 총괄 선대위를 수락했다라면서 이 울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김종인이
그때 들어와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연극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김종인을 또 이제 자르면서 이제 끝냈는데,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말에 뭐 갈등 때문에 잠적했을 때 부산에서 이준석을 만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중재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죠. 그런데 이준석은 뭐 부산에서 명태균 만난 적이 없다가 아닙니다. 기억이 없답니다.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 잔머리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건 말하기 애매합니다 라고 발언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고 자맹 기간 중에 명태균 씨와 통화한 기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2번의 핸드폰을 바꾸니 뭐하니 해도 2020년 6월 이후에 자동 녹취로 구글에 이제 백업이 된다라고 말을 한 내용이 지금 기자와의 녹취가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제 명태균은 만났다, 이준석은 만났다, 안 만났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의 이제 플랜은 대통령 만들기였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김종인이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2년 정도 이제 대통령 하다가 개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해서 이준석은 대통령 만들고, 이준석은 8년짜리 대통령. 그래서 2017년에 별의 순간을 이준석에게 본다, 한국의 마크롱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준석을 띄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 선대위 총괄을 맡고 있던 이 김종인의 이런 발언 때문에 나가리 시켰다라는 거. 그 이후에 아마 명태균 씨와 그런 접촉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이제 해촉하면서 이제 그때 못 이뤘던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플랜 B가 다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 그게 주역이 항상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본인의 개인 행사발휘 때문에 이제 성상납 이게 커지면서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 위반, 그래서 제명이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계속 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난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세복에 있습니다. 세복애들. 그리고 김종인 팀, 김종인 사단이다 라고 불리는 김재섭 등등은 언제든지 이 반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2번째는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대통령 플랜 B 가동이 될까요? 가동됐다 쳐도 어느 나라 대통령을 할 겁니까? 참으로 가짜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영윤 TV였습니다.